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환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4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는 이제 딱 50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야당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는 표면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근본적인 것일까요? 겉으로 대화하는 척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제대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 대화의 정치, 이것을 주제로 한겨레 캐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담당하는 조혜정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주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요. 자, 일단 누가 참석했나요? 야당에서 무려 21명이나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박기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쪽 참석자였고요. 청와대에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김행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수석들이 다 참석한 건 아닌가 보죠? 네네,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과거에 그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야당 대표가 비서실장 또는 대변인 정도를 데리고 청와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별도로 대통령하고 뭐 단독 회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나요? 청와대에서 많이 초청을 한 건가요? 청와대 쪽에서는 애초에 인원이 적을수록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민주당 쪽에서 기왕 만나는 김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박 대통령 5기 인사와 그 인사 참사, 그다음에 한반도 위기 등 이런 상황들을 둘러싸고 민주당 쪽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만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그러던데요.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날이 마침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참석자들과 함께 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나눠 먹는 등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아주 뭐 문희상 위원장한테는 인상에 남는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일 잔치하고 밥만 먹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며 국정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만찬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거의 모든 현안이 다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인사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 지도부도 뭔가 얘기를 뭐 많이 했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얘기만 좀 간추려 주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윤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건데요.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질 부족 논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요. 대통령은 윤진숙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또 야당 지도부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조혜정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신데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이죠. 15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요청서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 네, 내일까지 16일까지 이걸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그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사람을 쓰지 말아달라는 국회의 뜻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걸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국회의 뜻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이고요. 날짜도 내일까지 채택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17일 이후에는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거군요. 자,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윤진숙 후보자가 정식 장관이 되면 과연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잘 장관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장관 자질 시비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조혜정 기자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수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 도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절박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그 실력 있는 여성 인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애써서 어렵게 고른 인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고집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이라는 점도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장관들 중에 여성 장관이 또 누가 계시던가요? 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분이 윤진수 후보자까지 해서 2명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적은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독특한 인사 스타일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겪어본 사람들, 흔히 그 수첩에 적어놓은 사람들,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들만 장관으로 기용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자, 청와대나 새누리당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인사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디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겠죠. 그건 아니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할 뿐 답답해하는 심정은 저희와 비슷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언론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터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비교적 그 당직 인사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김무성 사무총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무총장으로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사무총장 일을 시켰고요. 그 인사는 참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 인사, 이건 왜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네. 하지 않나요? 입장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네. 권력을 쥐고 보니 내 사람만 쓰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박 대통령 스스로는 진심으로 그 여러 인재를 두루 폭넓게 쓰고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 윤진숙 후보자만 하더라도 5년 전에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할 때 그 야당에서 이를 존치해야 한다는 그 토론자로 초청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죠. 야당 그랬던 사람이라고 분이죠. 야당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 시각하고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자,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 또 사람을 고르는 그 인사 스타일이 좀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고요. 각종 국무회의 같은데 발언록을 보면 너무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깨알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혜정 기자 보시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 앞으로 좀 변화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걸 맞출 수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2006년부터 박 대통령을 취재를 해 왔는데요. 네, 오래 하셨네요. 예, 네. 거기에 기초해 보면 박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박 대통령의 성격이나 리더십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 시절 그 청와대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거의 뭐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주된 그 리더십 그 스타일은 40년 동안 굳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뭐 바뀔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60이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야당을 좀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이 또 하나 잡혀 있죠? 네, 16일이죠. 그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과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후에도 이런 식의 식사 정신은 아직 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원회 간사들까지 만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그 예의를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가 대강 마무리됐으니 인사 차원에서 그 다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걸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는 16일 저녁 만찬을 윤진숙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만찬이 어떻게 될지 참 관심입니다.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실리를 취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말로 진정성 있게 야당과 좀 대화하고 타협을 하겠다 이런 의도일 수도 있는데요. 자, 조혜정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실리, 타협 이런 단어는 박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청와대 네. 출입기자라서 이런 단어는 쓰지 않을 거고요. 네네. 하지만 그 대통령께서 만나는 그 또를 살펴보면 야당의 이야기는 들어는 주되 그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를 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지고 장외투쟁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4년 중임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하니까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혔는데요. 지금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좀 함부로 대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목에 대해서 조혜정 기자가 청와대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할 말이 없다며 정말 말을 아끼고요. 막상 권력을 잡아보니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그런 지적들이 맞기는 하지만 맞장구를 칠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청와대 참모들 역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허태일 비서실장, 또 이정현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니까 대야 관계를 좀 잘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조혜정 기자가 보시기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야당과의 대화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대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박 대통령의 의중을 야당에 잘 전달하는 것이라면 잘한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거꾸로 이 야당의 반대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역할이라면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분 다 참모형이라기보다는 좀 비서형 스타일 네. 정치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중에 이제 실무 참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누리당에서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나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자주 접촉을 못 합니까? 그 당에서 간 분들하고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어떻습니까? 접촉을 못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국회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접촉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참 궁금한 게요. 3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 적이 있죠. 화가 난 표정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노출시켰는데요. 그때 그 청와대 참모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때 그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그 야당이 정부조직법조차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발목을 잡고 있으니 얼마나 대통령이 답답하겠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감쌌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요. 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한 참모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진은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다. 토를 달지 않는다. 그런 발언인데요. 이 발언은 박 대통령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일본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벌은 한 번 쏘고 죽는다. 벌이 실제로 한 번 쏘고 죽는다고 합니다. 침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라면 꼭 필요한 조언을 대통령한테 하고 자기가 그만둘 각오를 하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대체로 고집불통의 좀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야당과 또 국민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직접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장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했고요. 또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과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변화가 좀 더 본질적인 리더십의 변화로 이어져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통령으로 진화해 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정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부 성환영이었습니다.